굴소스는 맛있다, 볶은 토마토는 맛있다, 맛있다 더하기 맛있다는 네, 안녕하세요. 요영입니다. 오늘은 이 계란을 이용한 간단한 요리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긴 말 없이 바로 시작!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계란 후라이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써니사이드업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쉽게 말하면 반숙이죠. 바로 이런 노른자가 살아있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계란 후라이죠.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본 비주얼의 완숙입니다. 영어로는 over medium이라고 합니다. 그냥 노른자를 다 익혀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물을 넣고 쪄주듯이 하는 스팀 베이스티드, 한번 뒤집어서 노른자만 반숙으로 만드는 over easy 같은 조리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암튼 우리는 쉽게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반숙, 완숙. 뭐 이것만 알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요리 고수나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란 후라이는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바로 이 간장만 있으면 한국인 누구나 먹어봤을 간장 계란밥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맛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한국적인 맛을 원하면 참기름, 미국 맛을 원하면 버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 버터를 하나 사 장기간 보관을 위해 이런 식으로 냉동고에 보관을 하는데요. 요리할 때 하나씩 꺼내 사용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간장 계란밥과는 다른 매력인 계란볶음밥입니다. 정말 간편하고 고슬고슬하니 너무 맛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밥에 날계란을 풀어 그냥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맛소금과 후추, 버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볶음밥 할 때마다 MSG 넣던 요영이 왜 이번엔 MSG를 안 넣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맛소금을 한국 발음대로 영어 철자가 뭐죠? MSG, 맛소금. 네, 바로 맛소금 성분에 이미 MSG가 함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MSG는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가한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먼저 팬에 오일을 약간만 두르고 어느 정도 팬의 온도가 오르면 그대로 아까 비빈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스킬 없이 대충 주걱 같은 걸로 비벼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계란 코팅된 밥이 다 익어 완성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케첩을 뿌려 먹는 걸 좋아해요. 뭔가 오므라이스 느낌도 나고요. 한번 꼭 해드셔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계란말이를 해볼 텐데요. 집에서 엄마가 해준 계란말이도 맛있지만 가끔 다른 느낌의 계란말이를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해먹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지금 처음 해봐요. 바로 타마고야끼라는 일본식 계란말이입니다. 일식집에서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테고 하다못해 계란초밥을 드셔보신 분이라면 이 부드럽고 달달한 계란말이 맛을 아실 텐데요. 제가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계란물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계란 3개를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을 해줄 텐데요. 물 100ml, 설탕 2스푼, 간장 반 스푼, 소금 2꼬집, 마지막으로 혼다시라는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솔직히 집에 혼다시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없다고 판단이 돼요.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바로 이 소고기 다시다를 대신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다시 대신 소고기 다시다 2꼬집 정도만 넣어주고 잘 풀리도록 섞어주세요. 그리고 계란물과 같이 섞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팬에 기름을 두르고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세요. 달궈진 팬에 계란물을 부고 이렇게 말아주겠습니다. 집에 큰 팬들밖에 없어 모양이 이쁘게 잘 안 잡히겠지만 혹시나 집에 계란말이용 사각팬 있으시면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완성. 모양은 이쁘진 않지만 맛은 달달하니 딱 일식집에서 먹던 그런 맛이고요. 가끔씩 평범한 계란말이가 질린다면 먹을만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초간단 계란찜을 해보자고요. 계란 하나에 맛소금을 2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귀찮으시면 이 과정은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줄 건데요. 계란량의 1.5배 정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깨나 쪽파 같은 걸 올리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날차이 같은 게 있으면 올리시면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줄게요. 집집마다 전자레인지가 다르니까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의 계란찜 완성! 다음은 오므라이스를 해볼 건데요. 평범한 지단이 올라가는 오므라이스는 재미없으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회오리 오므라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 하는 거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번 만두 영상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판 토마토 소스를 사용할 거고요. 이미 소스 안에 야채나 고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칼질을 하지는 않을게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소스와 찬밥을 넣고 볶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리조또 느낌으로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도 이렇게 밥 위에 올려서 미열에 녹게끔 잠시 접시에 담아둘게요. 다음 바로 회오리 계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 예열된 팬에 계란물을 부어주시고요. 부어줬을 때 이렇게 기포가 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젓가락 2개로 이렇게 양쪽에서 중간으로 끌어당기시고 천천히 팬을 돌리던가 젓가락을 돌려 한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던데, 오, 이거 뭔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에휴, 이거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 같으니까 우린 그냥 대충 해먹자고요. 아까 준비해둔 밥 위에 이렇게 계란지단을 올려주시면 간편하게 시판 토마토 소스와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오므라이스 완성!
이번엔 계란을 한번 삶아서 식빵에 발라먹는 에그마요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왕란 기준으로 16분을 삶아줬고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대란 기준으로는 14분에서 15분 정도면 완숙으로 삶을 수 있습니다. 냄비에 물은 계란이 다 잠길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소금 1스푼, 식초 1스푼 정도,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거 없이 그냥 손대중으로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는 계란 삶을 때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 뭐 그냥 남들도 다 넣으니까 같이 넣어주자고요. 불을 붙여주시고 16분 정도 삶아주겠습니다. 자, 달걀을 다 까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꿀 1스푼, 마요네즈 2스푼을 넣고 포크로 으깨주면서 같이 섞을게요. 으깨고 넣어주셔도 되고 저처럼 한 번에 넣고 으깨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섞었으면 빵에 발라 먹으면 되시고요. 양을 좀 넉넉히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출근할 때 하나씩 발라 먹으면 아주 간편하고 달달한 에그마요 샌드위치가 됩니다. 다음은 중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정말 맛있게 먹은 계란 음식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 중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으로 치면 밥 반찬으로 정말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분들이 왜 이거 맛있는 거 맞아? 이러시는데 저도 처음에 의심했지만 중국에 갈 때마다 찾아 먹던 음식이에요. 암튼 본론으로 돌아와 먼저 해볼 요리는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 중국어로는 시홍슈 차오찌단이라고 하고요. 우선 1인분 기준 토마토 2개를 먼저 썰어주겠습니다. 어차피 팬에서 다 부셔질 거라 어떻게 자르시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계란 2개에 소금 1꼬집, 후추 1꼬집을 넣어주고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오일 두른 팬에 강한 불로 예열 먼저 시켜주시고요.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계란물을 붓고 먼저 빠르게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볶은 계란 스크럼블은 접시에 따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계란을 볶은 팬에 바로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후추 톡톡, 굴소스 1스푼, 진간장 1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토마토가 껍질이랑 조금씩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까 볶아놓은 스크럼블을 넣어주고 잘 섞이게끔 다시 볶아주세요. 그리고 불을 끄고 참기름 한 방울 휙 둘러주시면 완성입니다. 진짜 밥 반찬으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굴소스는 맛있다, 볶은 토마토는 맛있다, 맛있다 더하기 맛있다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슷한 방식의 부추계란 볶음입니다. 중국어로는 지우차이 차오찌단이라고 하고요. 이 전과 같이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2개의 계란을 풀어 넣어주시고요. 재빠르게 볶다가 이번엔 바로 부추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후추 톡톡, 굴소스 1스푼만 넣어주고 같이 다시 볶아줄게요. 어느 정도 부추 숨이 죽으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참기름 한 방울 둘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쉽고 빠르게 2개의 중국 국민 반찬 요리인 두 요리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이거 정말 쉽게 설명해드린 건데 참 쉽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믈렛이라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양식조리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출제될 정도로 고급 기술이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게 뭐 어려워봤자 정말 어려워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적당한 크기의 코팅팬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이번 오믈렛 영상을 위해서 적당한 팬을 구매를 했는데요. 멍청하게 사이즈를 잘못 재서 정말 귀염뽕짝한 미니팬이 와버렸어요. 저같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잘 말릴진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작은 팬으로 오믈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팬이 작으니 계란 2개만 먼저 풀어줄게요. 불은 중불에 식용유를 넣고 예열 먼저 해주세요. 어느 정도 예열이 됐다 싶으면 계란물을 부어주시고요. 그럼 스크럼블을 해주듯이 젓가락으로 마구 저어주세요. 스크럼블이 70% 정도 익었다고 생각될 때 앞쪽으로 팬을 기울여 한 곳으로 접으면서 몰아줄게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계란 밑바닥 부분을 계속 밀어주세요. 찢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밀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오믈렛 형태가 잡히는데요. 원래 적당한 팬의 크기였으면 계속 이렇게 밑을 밀어주시다 보면 거의 뭐 지 혼자서 자동으로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는데 계란 양도 적고 팬 크기도 작아서 그런가 잘 뒤집어지지 않아서 이번만 스냅을 이용해서 뒤집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둥근 타원형 모양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겉에 색도 나면 안되고 통통하게 이쁘게 나와야 하지만 쉽게 말해 망했어요. 다른 요리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시도해서 제일 이쁘게 나온 오믈렛을 영상으로 쓰시겠지만 아니 솔직히 집에서 누가 오믈렛을 해먹냐고요. 집에서 간편하고 쉽게 하는 요리를 지향하는 저 요영은 그냥 쓰도록 할게요.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그래도 속을 갈라보니 촉촉하고 부드러워는 보이네요. 네, 이 망한 거는 그냥 동생에게 주도록 할게요.